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시니어에게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에서 살아남은 영웅도, 권력을 거머쥔 왕도, 지혜롭다는 어른들도, 조용하고 평안한 노년을 맞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셰익스피어는 늙음을 비극으로만 보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문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노년과도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400년 전 셰익스피어가 무대 위에 올렸던 비극들은 사실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경고는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일맥베스 남은 시간에 의미가 없을 때, 맥베스는 욕망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끝은 철저히 텅 빈 노년입니다. 맥베스는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꿈꿔온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도 신뢰도 평안도 잃었습니다. 부인은 정신을 잃고 밤마다 손을 씻으며 환각에 시달립니다. 신하들은 두려움 때문에 곁에 있을 뿐 진심으로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은 적에게 포위되고 그는 완전히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맥베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Life's but a king shadow, of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인생은 무대 위를 잠깐 거닐다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 바보가 떠드는 이야기,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셰익스피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공은 노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위도, 돈도, 권력도 노년의 행복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맥베스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공을 위해 잃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뢰, 우정, 사랑, 평안한 잠.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명령할 수 없으며 지위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년을 지탱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쌓아온 것들 중 정말 당신 곁에 남을 것은 무엇입니까? 10년 후, 20년 후에도 당신과 함께 있어줄 사람이 지금 곁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맥베스의 비극은 그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한 대화를 미룹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끝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고 살고 있을까요? 이 햄릿 말하지 않은 어른들의 책임. 햄릿의 비극은 젊은 햄릿이 아니라 침묵한 어른들에게서 시작됩니다. 햄릿의 아버지인 선왕은 독살당했습니다. 그의 동생 클로디어스가 왕을 죽이고 왕비와 결혼하며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증거가 없다. 괜히 말했다가 화를 입을 수 있다. 어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를 치른 것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 진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재혼의 행복에 취해 아들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고문관 폴로니어스는 충성심보다 자기 보신에 급급합니다. 친구들조차 왕의 명령에 따라 햄릿을 감시합니다. 햄릿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아무도 없는 세계에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햄릿은 미쳐갑니다. 오피리아는 죽습니다. 폴로니어스도 레어티스도 왕비도 왕도 그리고 햄릿 자신도 죽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대가를 요구한다. 당신은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가족에게 진심을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자녀에게 사과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나중에 말하지 뭐.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야. 굳이 말해서 뭐하나. 우리는 이렇게 진실을 미룹니다. 불편한 대화를 회피합니다. 중요한 말을 삼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날 문득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상대가 더 이상 곁에 없거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말을 꺼낼 용기조차 나지 않는 때가 옵니다. 햄릿의 비극은 400년 전 덴마크 왕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도 불편한 말일수록 미뤄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3줄리어스 시저 늙은 지혜가 늦게 작동할 때 줄리어스 시저에는 경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시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3월에 이들을 조심하라. 시저의 아내 칼퍼니아도 악몽을 꾸고 애원합니다. 오늘은 원로원에 가지 마세요. 친구들도 걱정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시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시저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저는 왜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그는 어리석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갈리아를 정복했으며 내전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천 번의 위기를 넘겼다. 나는 항상 옳았다. 나를 걱정하는 것들은 기우에 불과하다. 시저의 경험은 지혜가 되지 못하고 오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원로원에서 그는 23번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장 친한 친구 브루투스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며 그는 말합니다. 너마저, 브루투스?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듣지 않게 된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배워야 하기 때문에 듣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변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오래 살았다.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듣는 것을 멈추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저처럼 됩니다.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만을 믿다가 결국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 계속 배우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노년의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귀를 닫는 순간 지혜는 오만으로 바뀝니다. 듣기를 멈추는 순간 경험은 고집이 됩니다. 배움을 거부하는 순간 어른은 늙은이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녀의 말을 경청합니까?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안다고 말합니까? 젊은 세대의 조언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요즘 애들은 몰라라고 무시합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합니까? 아니면 나는 늙어서 못 배운다고 포기합니까? 사리여왕 사랑을 시험한 어른의 말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노년의 비극을 가장 처절하게 그린 것은 리어왕입니다. 리어왕은 나이가 들어 왕국을 세 딸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말해보라. 큰딸 고노릴과 둘째 딸 리거는 화려한 말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과장합니다. 리어왕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막내딸 코델리아는 진실하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딸로서 사랑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리어왕은 분노합니다. 코델리아를 추방하고 왕국을 두 딸에게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랑을 시험하는 사람은 사랑을 잃는다. 왕국을 받은 두 딸은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성에서 내쫓고 신하들을 빼앗고 존엄을 짓밟습니다.
리어 왕은 폭풍우 속에서 미쳐가며 절규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코델리아에게, 진실에게. 그는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사랑을 시험하려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잃는다. 진짜 사랑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리어 왕은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사랑을 시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리어 왕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올까 시험해 봐야지.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지 봐야지.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진짜 사랑이지. 우리는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사랑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관심받고 싶으면서도 관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리어 왕처럼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했던 사람을 놓쳤다는 것을. 소네트 시간은 공평하지만 기회는 아니다. 셰익스피어는 37편의 희곡 외에 154편의 소네트를 남겼습니다. 그 소네트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소네트 12번. When I do count the clock that tells the time. 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살 때. 소네트 60번. Like as the waves make towards the PBBLED shore, so do our minutes hasten to their end. 파도가 조약돌 해변으로 밀려가듯 우리의 시간도 끝을 향해 서두른다. 소네트 73번. That time of year, thou mayest in me behold, when yellow leaves, on, few, 두행. 당신은 내게서 그 계절을 보리라. 노란 잎이 거의 남지 않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셰익스피어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권력자에게도 평민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되돌릴 수 없으며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이어서 말합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소네트 1번에서 그는 말합니다. From FAI rest creatures we desire increase, that by BEAUT와 yes rose might never die.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우리는 증식을 바란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장미가 결코 죽지 않도록.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움은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재능도, 지혜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지금 나누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남기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집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 셰익스피어에게 노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기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은 정리하고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계절이었습니다. 소네트 73번에서 그는 자신의 노년을 가을에 비유합니다. 잎이 거의 떨어진 나무처럼, 해질녘의 마지막 빛처럼, 꺼져가는 불씨처럼.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This thou perceives, which makes thy love most long, to love that well, which thou must live ere long. 당신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더 강해진다. 곧 떠나야 할 것을 더 잘 사랑하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갑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는다. 사랑도 말도 기록도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그때 말하지. 아직 시간이 있어.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영영 못하게 됩니다. 상대가 떠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억이 흐려지거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말할 걸. 그때 안아줄 걸. 그때 기록할 걸.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고. 셰익스피어에게 노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기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은 정리하고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계절이었습니다. 소네트 73번에서 그는 자신의 노년을 가을에 비유합니다. 잎이 거의 떨어진 나무처럼, 해질녘의 마지막 빛처럼,
꺼져가는 불씨처럼. 하지만 세익스피어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This thou perceive which makes thy love more strong, to love that well which thou must live erelong. 당신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더 강해진다. 곧 떠나야 할 것을 더 잘 사랑하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갑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는다. 사랑도 말도 기록도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그때 말하지. 아직 시간이 있어.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영영 못하게 됩니다. 상대가 떠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억이 흐려지거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말할 걸. 그때 안아줄 걸. 그때 기록할 걸. 세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고. 세익스피어는 여기서 중요한 심리를 포착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믿지 못한다. 오셀로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스데모나의 사랑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셀로는 질투에 미쳐 데스데모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모든 것은 신뢰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파트너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신뢰. 세익스피어가 오셀로를 통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은 신뢰의 상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잘해주는 건 아닐까? 친구들이 동정심으로 연락하는 건 아닐까? 의심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의심은 사랑을 파괴합니다. 의심은 노년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오셀로처럼 우리도 자신을 믿지 못하면 타인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관계를 잃게 됩니다. 400년을 건너온 메시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익스피어 작품의 행복한 노년이 거의 없는 이유를. 그것은 세익스피어가 노년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늙음을 비극으로 보아서도 아닙니다. 세익스피어는 노년이 비극이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세익스피어 작품 속 인물들이 불행한 노년을 맞이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저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맥베스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리어 왕은 진실한 말을 거부했습니다. 오셀로는 아내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듣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햄릿의 어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맥베스는 두려움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리어 왕은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일수록 우리는 침묵합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우리는 미룹니다. 그리고 말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3.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물들이 지금을 놓쳤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아직 시간이 있어. 때가 되면 하지. 하지만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익스피어는 노년에 대해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익스피어는 노년에게 비극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다시 건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작품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지금 말하라. 아직 기회가 있다면 지금 들어라. 아직 삶이 남았다면 지금 남겨라. 세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맥베스처럼 성공만 쫓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까? 당신은 햄릿의 어른들처럼 침묵하다가 후회할 것입니까? 당신은 시저처럼 경험에 취해 듣기를 거부할 것입니까? 당신은 리어 왕처럼 사랑을 시험하다가 사랑을 잃을 것입니까? 당신은 오셀로처럼 의심에 빠져 신뢰를 파괴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꿀 것입니까? 듣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끊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손주가 말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가 말할 때 TV를 끄십시오.
진짜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시간으로, 존재 전체로 듣는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미뤄왔던 그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남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편지를 쓰십시오. 영상을 남기십시오. 당신의 경험, 지혜, 실수, 교훈을 남기십시오.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의 삶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행동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전화를 거십시오. 만나러 가십시오. 말을 꺼내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 선생님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가족의 말입니까? 친구의 조언입니까? 자신의 양심입니까? 2. 선생님은 지금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까? 미안합니까? 고맙습니까? 3.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습니까? 화해입니까? 용서입니까? 시작입니까?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은 무대 위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쓸지는 아직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맥베스처럼 텅 빈 왕좌에 홀로 앉을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까? 햄릿의 어른들처럼 침묵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입니까? 시저처럼 경고를 무시할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배울 것입니까? 리어 왕처럼 사랑을 시험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신뢰할 것입니까? 오셀로처럼 의심에 빠질 것입니까? 아니면 신뢰를 선택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듣고 말하고 지금 행동하라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은 늦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무대 위에 올리지 못했던 행복한 노년을 당신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지금 바로 3가지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동,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듣지 못했던 사람, 말하지 못했던 사람, 미뤄왔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안으로 연락하십시오. 전화든 문자든 만남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행동, 한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감사한 일, 후회하는 일, 배운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노트든 스마트폰 메모든 녹음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이 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문장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더 듣겠다고 결심했다면 오늘 누군가의 말을 5분만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말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십시오.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오늘 미뤄왔던 일 하나를 하십시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세상은 무대이고 우리는 모두 배우다. 당신의 무대는 아직 막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연기할지, 마지막 대사를 어떻게 할지, 관객에게 무엇을 남길지 모두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400년 전 셰익스피어는 무대 위에 비극을 올렸습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비극을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결말을 쓸 것입니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만 5천 자가 넘는 긴 글이었지만 당신이 끝까지 읽어주셨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가 400년 전에 남긴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온다면 이 글을 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듣고 말하고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아닌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한 가지 기록하기, 한 가지 실천하기, 이번 주 안에 가족과 진솔한 대화 나누기, 미뤄왔던 사과 또는 감사 표현하기, 자신의 이야기 한 가지 기록으로 남기기, 이번 달 안에 소중한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젊은 세대의 조언 하나 받아들여 실천하기, 자서전 한 장 쓰기 시작하기, 올해 안에 화해가 필요한 관계 하나 회복하기, 다음 세대에게 남길 지혜 정리하기, 행복한 노년의 첫 장면 만들기. 당신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지금 들으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